이슈로 세상을 비추다 시선 2014.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로 세상을 비추다 시선 2014 진행의 조재현입니다. 저희 이슈로 세상을 비추다 시선 2014는요. 세상의 전반적인 이슈의 흐름과 함께 시사 용어를 알려주는 방송인데요. 뉴스를 듣거나 신문에서 한 번쯤 보기는 했지만 뜻도 모르고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시사 용어들을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 하구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사 용어들을 통해 알아보는 세상 속으로 하구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하구 여러분들께서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심심찮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국인과 베트남인, 일본인과 아랍인 등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외국인 방문객 수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지난 8월까지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412만 명으로 일본 관광객보다 2.7배나 많았는데요. 또한 영어권 지역에 사는 관광객보다는 2배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중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에는 한국을 찾은 중국의 관광객이 16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그래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지칭하는 요우커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세의 중심에 있는 그들에 관한 뉴스를 듣고 첫 번째 시사용어인 요우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 년 365일 사람들로 북적대는 명동거리입니다. 서울의 중심이기도 한 이 명동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살펴봤더니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바로 이 명동거리였습니다. 요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명동을 찾는다고 하니 이 명동에 중국 사람이 많은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쇼핑 천국 동대문 시장과 데이트 코스로도 손꼽히는 서울타워, 젊은이들의 거리 신촌과 홍대 주변 역시 요커들의 주요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 주로 무엇을 할까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주로 하는 활동을 꼽아봤더니 무려 82%가 쇼핑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뉴스를 들어보니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요우커들은 한 번에 대량 구매하고 고가의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 쓰고 가는 1인당 지출 금액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평균인 168만 원보다 1.3배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쇼핑 지출이 문화 지출보다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점을 노리고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중국인 큰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불꽃 튀는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5점 만점에 4.11점, 조사 대상 16개 나라 중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한 요우커는 명동이나 백화점에서는 중국어가 통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말이 전혀 안 통한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과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등에 중국어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4번이나 왔다는 다른 중국인은 버스만 해도 명동의 명동역과 명동입구 정류장 등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 올 때마다 30분을 넘게 헤맸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가격을 부풀려서 바가지를 씌운다던가 와이파이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며
한국은 정보기술 강국이라 해서 인터넷이 잘 될 거라 믿었는데 모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교통과 숙박, 쇼핑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다수의 요우커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우커들의 한국 재방문율은 고작 29.7%밖에 되질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요우커의 방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인 요우커를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편리한 관광구조 확충은 물론이고 관광품질 관리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다수의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하면 무엇이 생각나냐고 묻자 쇼핑과 성형이라는 두 가지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한국 관광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큰 문제점이라는 걸 하구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셨을 텐데요. 단지 얼굴만 가꾸고 쇼핑백만 두둑히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요우커들이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적인 멋과 맛으로 그들의 눈길과 발길을 모두 사로잡는 고부가 가치의 관광상품들을 더 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올해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집밥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밥체험은 한국 일반 가정에서 함께 장을 보고 한식을 만들어 먹는 방식으로 얼마 전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요우커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절에서 숙박을 하는 템플스테이나 트레킹 등 체험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소도시의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건 역시 시급해 보이는데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특색 있는 문화 등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개발시킨다면 우리나라 관광 사업의 미래는 창창할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두 번째 시사용어인 비만세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스포일러.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는 스포일러 끝까지 봐야 할까 시간 떠나야 할까 반전이 있을까봐 무슨 생각해 두 번 묻자 날 봐 또 대답 아닌 대답을 해 내일 비가 오려나 봐 다시 창밖을 보는 너 요즘 자주 보는 너의 옆모습 너는 숨을 쉬고 넘쳐 솟는 정적에 잠기는 나 빠져들면 안 되는 망상한 너 내 직감은 위험해 한번 발들이면 딥해질 놈내 예민함은 심해 뜻 모를 한숨이 잦아지는지 돌아가는 마음은 한숨씩 차를 비우지 왠지 예전보다 바쁜 생활 연락이 드문 날들과 마치 못해하는 대화 글 썼다 지우는 말들 다 복선이겠지 우연인지 몰라도 요즘은 시계 볼 때마다 등진 분진과 시침 둘이 잠시 보여주는 미래 전부 클리셰 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스포일러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 보여 아니라고 말해도 느껴지 비만세라는 단어를 우리 경성대 학우 여러분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햄버거나 피자, 과자와 술 같은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핀란드나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이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비만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반발 또한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쟁점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이에 관한 뉴스 한 컷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비만세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 때문에 열량만 높고 영양은 적은 식품은 가격을 올려서 덜 먹게 하자는 겁니다. 탄산음료에 세금을 10% 물리면
소비는 7%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많이 먹일수록 수요가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세금이라고 이제 인식을 주면은 확실히 수요에는 약간의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등은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방보다도 당분이 비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가 인상과 저소득층 구매력 약화 우려 등을 들어 비만세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액상과당 관리에 소극적인 만큼 당장은 소비자가 덜 먹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듯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10월 16일 비만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오늘 출범식을 갖는데요. 출범식에서는 비만 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구체적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만 문제는 21세기 전 세계의 신종 전염병이라고 수식할 만큼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의 비만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소식의 누리꾼들은 세금 낭비가 아니냐, 설마 비만세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려 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덴마크의 실패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끝에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덴마크 국민 중 13%가 비만이고 47%가 과체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포화지방산을 2.3% 이상 함유한 모든 식품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국민들의 지방 섭취가 10%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가가 뛰면서 육류와 버터, 우유와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국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을 관리하게 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건강에 유익한 식자재 값까지 급등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덴마크 납세자는 비만세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하였고 1,300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비만세 부과로 음식의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도 줄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또한 비만세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며 행정부를 비판했고 결국 주무장관은 비만세 폐지를 발표하며 비만세는 우리가 도입해왔던 제도 중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빠뜨린다며 비만세 도입에 반대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민들은 담배세로 시작해 주류세와 비만세를 검토하는 정부가 왠지 국가재정 때문에 세금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여과 없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과 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비만세 부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정부는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만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공보건 개선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사용어는 사이버 망명인데요. 사이버 망명이란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사이버 검열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의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달 10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독일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불과 이틀 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다음 카카오 관계자의 회의 참석 사실과 90%를 웃도는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유언비어가 퍼졌는데요. 하지만 유언비어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실시간 검열은 법률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일 다음 카카오가 뒤늦게 감청 협조 사실을 시인하며 말을 바꿔 사용자들의 불신을 키우게 됐는데요. 실제로 다음 카카오는 지난해 86건, 올 상반기 61건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느닷없이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는데요. 사이버 망명자, 일명 사이버 난민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전망입니다. 매주 5만 명에서 6만 명의 사람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탈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마저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뉴스컷을 통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 이슈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검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책임을 묻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해온 만큼 의원들도 민감한 반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의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줄었고 초대선 의원 중심으로 30여 명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이버 집단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화방을 만들고 가입을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망명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나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니 텔레그램 가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의원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의원을 시작으로 이인재 최고위원, 권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망명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당 망명족 대다수는 카카오톡과 병행하는 이중국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을 의식해 텔레그램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 중에서도 텔레그램을 설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메신저들 중에 텔레그램인지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브콘닥트를 설립한 파벨과 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대항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모바일 메신저인데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고 알려져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해커가 텔레그램의 대화록을 가져간다 해도 해독키를 보관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은 자신들의 보안성을 대화에 참여한 2개의 스마트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믿음직스러운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나라로부터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보의 안전 또한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국민, 서로를 향한 불신만 쌓여가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웨이슨이 부릅니다. 거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마음이 허전한 건지 슬픈 멜로디일 뿐이야.
있잖아 익숙한 그 노래가 손에 닿을 것 같은 your feel 우리는 왜 하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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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멀어지게 된 건지 이별 후에야 너도 너에게 하지 못한 말 이젠 너무 늦었지만 다 주고 싶단 거짓말 내가 그저 짜인 것처럼 말하던 그대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나 알면서 다른 수만 가지 생각에 또 눈물이 흘러 그 노래 그 거리에서 아무리 쿨한 척을 해봐도 네 욕을 실컷 해 이슈로 세상을 비추다 시선 2014. 오늘은 요우커와 비만세, 사이버망명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풀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슈의 흐름에 따라 더 알차고 생생한 시사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슈로 세상을 비추다 시선 2014. 지금까지 연출 박현주, 기술 이주형, 진행 조재현,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